자, 이번에는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일단 세 개의 면, 입체적인 명암이 다 틀려요. 그림자 형태도 조금 전보다는 약간 복잡하고. 자,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테니 잘 눈여겨보세요. 여러 가지 응용의 의미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만드시면 아마 앞으로의 작업이 조금 자신감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흰색 도화지가 한 장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사각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다가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자, 여기 선형을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색상을 뭐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러면 지금 도화지 흰색에다가 그대로 색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동도구로 해서 이렇게 뭐 복제를 하고 세 개의 면을 복제를 하고 얘만 따로 변형시키고 그러려면은요 이미 도화지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 가지고 도화지가 손상이 되고 이미지 합성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쪽을 뭐 회전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 거를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자 어때요? 이미 즉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다가 무언가를 작업을 하면은 도화지 위에다가 바로 색칠한 거라 여러분 스케치북 위에다가 어떤 걸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따로 몇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려내는 수밖에 없죠. 즉 원본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절대 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요 그대로 그냥 자체의 색지로 또는 배경으로 두시고요. 항상 새 레이어를 추가를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이 추가된 레이어에다가 필요한 요소를 하나하나 그리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서로 손상이 되지 않고 좋겠죠. 자, 불필요한 레이어는 지웁시다. 다시 원상복귀 힌도화지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레이어를 삭제를 해야겠죠. 레이어 삭제 방법은 자, 불필요한 거 선택하고 딜리트 휴지통으로 딜리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 즉 도화지에 불필요한 것들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지웁시다. 자, 선택 해제 방법은요.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깜빡거릴 때는 셀렉트, 디셀렉트, 단축키 컨트롤 D 외우시면 편하고요. 자, 여기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이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본 도화지 제일 우리가 문서를 설정했을 때의 상태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세 개의 면이 들어갈 레이어를 각자 만들어야겠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레이어 1을 하나 일단 만들고,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 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에. 그래서 여기를 왼쪽 면, 자, 왼쪽 면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기본 면의 형태가 사각 선택 도구를 우리가 응용해 볼게요.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정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의 형태로 선택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어차피 좀 변형시킬 거니까 굳이 정사각형의 형태로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대략적인 사각형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왼쪽, 오른쪽,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정중앙에다가 선택 영역을 만들지 않고 왼쪽 하단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입체색을 채워야겠죠. 단색이 아니라. 그러면 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때 그라디언트 여기 완성된 거 미리 보시면은 선형이죠. 중심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라디언트의 형태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있는 선형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을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프리셋에 세팅되어 있는 거 너무 이쁜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색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몽땅 연필은 새로운 색을 지정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색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추가된 색을 아래쪽으로 휙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사라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몽땅 연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새로운 색을 또 응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위에는 그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투명할 색은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두 개의 색만 지정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만든 색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도 쓸 거야. 그럴 때 이렇게 New를 누르시면 금방 추가된 색이 여기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었다. 그러면 섞이는 비율도 이렇게 한번 그 다이아몬드 핀을 누르면 로케이션 위치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추가가 됐네요. 마우스가 민감해서. 자, 오케이. 그래서 색을 만드시고, 자, 이 빛의 방향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라디언트 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클릭한 위치에서 이렇게 선형으로 뭐 무언가가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위치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여러분들이 만든 그라디언트 색상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방향의 선을 끌어내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왼쪽 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복제를 해볼게요. 두 개의 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제 방법은 왼쪽 면 레이어를 여기 쪽지가 접혀져 있는 레이어 복제 아이콘으로 클릭을 하시면 왼쪽 카피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이라고 씁시다. 그런데 교수님 복제했다면서 왜 안 보여요?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그 오브젝트의 위치와 위쪽에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오른쪽 레이어에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겹쳐져서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꺼내 볼게요. 즉 오른쪽의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자, 클릭 드래그. 자,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수평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왼쪽. 자, 또 하나 윗면에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자, 왼쪽 레이어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왼쪽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자, 복제를 할 때는요, Alt. 자, Alt를 제가 누르면 화살표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흰색의 화살표가 생겼죠. 뭔가 복제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수평 이동할 때 편한 단축키가 Shift를 동시에 누르시면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나란히. 자, 세 개의 면이 이제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탑, 윗면, 각자의 레이어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됐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토샵을 이용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입력을 해서 바꿔주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개의 면이 만들어졌는데 왼쪽 완성된 걸 보면은 각자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그 입체적인 형태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뀌어져 있고 윗면과 왼쪽 면, 오른쪽 면의 밝기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밝기를 생각해서 지금 사각형 면의 그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자, 왼쪽 면은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걸 좀 회전을 시켜야겠네요. 자, 회전시키는 방법, 즉 변형을 뭔가 시켜야 되는 거죠. 변형시킬 때는 해당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먼저 변형시킬 오브젝트가 바로 선택이 돼야겠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오른쪽 레이어에 보이는 이걸 썸네일 미리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손가락 오른쪽에 점선 모양의 그 어떤 이미지가 붙었죠. 선택 영역으로 바로 만들어줄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반짝반짝 거리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시켜서 이 어두운 부분이 왼쪽 상단 모퉁이로 가도록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때 에디트, 자, 이 가운데 트랜스폼, 로테이트 해주시면 여기 컨트롤 박스가 생기고 중앙에 여기 그 변형의 중심점이 생겨요. 이렇게. 자, 일단 요거 중심 그대로 해놓고요. 회전. 자, 이때도 역시 쉬프트 키 동시에 눌러서 회전시키시면 딱딱 정방향에 맞게끔 각도가 회전이 됐고, 자, 그럼 이쪽 왼쪽 모퉁이가 어두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절을 잘 하셨어요. 자, 윗면도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저쪽 왼쪽 위 상단 쪽이 어두워야 되니까 각도를 회전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자, 윗면 레이어에 위치한 사각형인지, 즉 적용시키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에디트, 트랜스폼, 로테이트 이렇게 가도 돼요. 아까 배운 것처럼. 그러나 좀 더 편리한 툴이 있습니다. 자, ESC 키를 누르시면 자, 고자 했던 그 컨트롤 박스가 사라지고, 자, 다시 에디트,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을 보세요. 컨트롤 T, 단축키 컨트롤 T.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하나하나 스케일과 각도 회전과 뭐 또는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변형시키는 자, 이 기능이요. 에디트, 트랜스폼 이 명령들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스케일 할 때는 이렇게 스케일만 하고 지금 회전이 안 되죠. 회전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자, 이렇게 각자를 작업을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사용한다고요?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을 하시면 회전도 되고 크기 변화도 되고,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꼭지점만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편하죠. 즉 여러 가지 변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명령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일단 ESC 키 눌러서 해제를 시키시고 다시 한번 윗면 레이어에 위치한 오브젝트인지 확인해 주시고 자, 컨트롤 T 누르면 컨트롤 박스가 나타나죠. 자, 왼쪽 상단 부분이 저 어두운 그라디언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정육면체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크기가 없나죠. 크기를 중요한 건 이 꼭지점이 맞는 거예요. 세 개의 면이 여기 완성된 거 보시면은 그래야지 작업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배치가 되셨죠. 두 번째 어떤 색상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자, 위쪽 면 제일 밝아야 돼요. 빛이 왼쪽 상단에서 떨어지고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로 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빛의 반대 방향에 있는 요 안쪽 면은 어두워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미지 색상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왼쪽 면은 그냥 그 색상톤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요. 자, 윗면부터 그 명암을 조절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해당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의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윗면 오브젝트에 대한 색상 조정.
자, 색상 조정은요, 여기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어드저스트먼트 조정 명령에 있는 것이 우리 컴퓨터 그래픽에서 오브젝트 색상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휴, H, S, Saturation, B, Brightness, 즉 색상, 채도, 명도 값을 조절하는 거라고 첫 시간에 제가 그 교환에 정리해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Hue and Saturation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색조와 채도를 조정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거 색조, 채도, 색상 톤을 저는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명령은 색상 톤, 즉 나는 빨간색을 하고 싶은데 녹색 톤으로 바꿀 거야 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자, 캔슬. 자, 명도 값을 조정하셔야 돼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자, 이 밝고 내가 원하는 색상 톤은 그대로 두고 명암을 조절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레벨, 커브, 익스포저가 밝고 어두움을 줄 수 있는 명령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저는 커브스라는 명령을 쓸게요. 자, 그러면 커브스 명령은 이 커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에 쓰인 색상과 빛의 명암 정보가 그려진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뭔가 광량 표시한 그래프가 보이죠? 이 가운데서 이 선을 이용하시면은 명암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꺾으니까 어둡게 나왔죠. 자,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밝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자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인버트가 돼서 네거티브 표현, 즉 반대 보색의 명암으로 바뀌어요. 보색이라기보다는 밝고 어둠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완성 놓게 해주시고, 우리 위에 밝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른 면보다 제일 좀 밝게 적절하게. 오케이. 자, 그러면 윗면이 일단 제일 밝아진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면 조정합시다. 오른쪽 면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역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조정. 자, 커브. 자, 이거 어두워야 되죠, 오른쪽 면이. 자, 제일 어둡게. 좀 더 어둡게. 오케이. 자, 이제 색을 조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형태를 변형을 시켜야겠네요. 지금 세 개의 면, 사각형 면이 다 변형이 돼야지만 입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세 개의 면을 변형시켜야 할 때가 됐어요. 자, 일단 오른쪽 면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자,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컨트롤 박스가 생기죠. 자, 이때 변형의 중심점이 왼쪽 상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앙에 있는 십자 커서를 왼쪽 상단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가 회전되거나 크기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완성된 거 보시면은 왼쪽 꼭지점은 그대로고 나머지 면의 뾰족한 영역의 위치가 변형이 되어야겠네요. 자,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를 위치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그 컨트롤 포인트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눈대중으로 입체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또 여러분들의 눈썰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 좌표값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센스, 감각으로. 자, 일단 이 정도로 할까요?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하나 면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위쪽 면을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윗면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자, 역시 컨트롤 T, 그리고 자, 변형의 중심점을 오른쪽 하단 꼭지점에 모아준 다음에
자, 이 컨트롤 박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동하고자 하는 컨트롤 포인트를 자, 여러분들의 또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변형시키고 나서는 또 다른 꼭지점을 정확하게 만들기가 힘드니까 신중하게 조절을 하시기 바래요.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이것도 이 정도로. 좀 많이 입체평면 드로잉을 해본 친구들은 감이 빨리 올 테고, 그거를 많이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자, 더블 클릭 적용해 주시고요. 자, 왼쪽도 마찬가지 왼쪽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T, 자, 꼭지점 중심 맞추고 컨트롤 키 눌러서 윗면에 맞닿는 부분 제거해 주시고, 자, 대략적으로 입체적인 형태 생각해서 자, 저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세 면이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세 개의 면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이 레이어가 지금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러면은 작업할 때 나중에 어디론가 이동하거나 할 때 불편하죠. 세 개 각각의 레이어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럴 때는 하나로 합치시다. 자, 동시 선택, 하나로 합칠 레이어 세 개를 동시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서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면은 함께 선택이 되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세 개 선택된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멋지 레이어, 지금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름을 큐브, 아이고 잘못 써졌네요. 이름은 칙하고 씁시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어요. 이제 무엇을 만들까요? 그림자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갈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의 이름을 그림자라고 씁시다. 그림자 형태가 직육면체의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요? 방법은 많지만 저는 폴리곤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은 대략 뭐 선택해도 되니까 이렇게 드리워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첫 점과 마지막 점을 연결을 시켜서 선택 영역을 일단 만들고, 자, 이 안에 여러분 뭐를 채워줘야 되죠? 그림자의 색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자의 색을 일단 옅은 회색을 지정을 해서 이 안에 채웁시다. 자, 채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또 방법들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 페인트 톤 도구를 한번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 레이어를 육면체 레이어 아래쪽으로 두고 자, 선택을 해제해서 봅시다. 어머나,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너무 외곽선이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 입체구에 그 그림자 만들 때 페더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먼저 만들고 회색을 채우면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림자 레이어를 다시 지웁시다. 자, 그림자가 들어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자, 다시 그림자. 자, 이번에는 그림자 레이어의 선택 영역을 만들 때요. 자, 다각형 올가미 툴. 자, 그 페더라는 부드러운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항상 선택 영역을 만들기 전에
미리 패더 값의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한 15 정도로 해볼까요? 하고 그림자의 형태를 자, 이렇게 만들면 아까랑은 틀리게 이 외곽선이 부드럽게 선택이 됐다는 곡선의 어떤 그 형태가 보이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앞서 회색을 지정했으니까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컬러 피커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페인트 버킷 툴로 이렇게 채웠어요. 훨씬 외곽선이 부드럽게 처리가 됐네요. 교수님 왜 너무 외곽선이 부드럽잖아요. 자, 이럴 때는 다시 수치를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림자 레이어 선택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하시고 자, 딜리트 해주시면은 그림자가 사라지죠. 자, 선택해제 컨트롤 D. 자, 그림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각형 올가미 툴 패드 수치를 낮춰줄게요. 5 정도로 해서 너무 부드럽게 됐으니까 수치를 낮춰서 덜 부드럽게. 자, 그리고 다시 그림자의 형태 부분 생각하셔서 자, 이렇게 하면 덜 부드럽게 됐고, 자, 여러분들 앞에 그림자 색깔로 해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네요. 자, 선택해제 컨트롤 D. 자, 이렇게 하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 구 만들 때 알려드렸던 필터, 글로어 흐림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림자가 흐릿하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흐림 효과의 종류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가우시안 글로어로 여기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미지가 살짝 축소돼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확인하기 좋게 세팅해 놓으시고 자, 여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블루어 흐림 효과가 강해지죠. 자, 적당하게 그냥 기본값으로 할게요. 자, 오케이 하면은 자, 그림자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림자 위치가 애매하다면 이동도를 이용해서 그림자 레이어 위치 확인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위치가 너무 왼쪽 아래로 쏠렸나요? 그러면은 그림자와 육면체 레이어를 Shift 키 누르고 동시 선택하셔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육면체를 일단 완성을 하셨어요.